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53에 나와 있는 소위 법공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률은 공률인데 법이 붙어 있죠. 자, 이 법공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면 위에 한 점 P를 생각하고 또 x = x6, v를 p를 포함하는 우리가 공면의 한 부분인 고유조각 사상이라고 하고 x = ut, vt는 p를 지나는 공면 위에 정칙 곡선 c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법공률 벡터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공률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점 P에서 이 곡선 C의 공률 벡터, 자, 우리가 공률 벡터라고 불리우는 T'S를 점 P에서 단위 법 벡터 위에 내린 정사형을 우리는 법공률 벡터란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카파하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제 K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파를 적을 때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는 KN이고, 요거는 카파 N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공률 벡터는 KN이라고 표시하고, 요 놈은 공률 벡터 T'S를 단위 법 벡터 위에 내린 정사형을 우리는 법공률 벡터라 한답니다. 그랬을 때에 법공률 벡터 KN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즉 T'S와 U 벡터의 내적을 요 U 벡터에 곱해준 그런 벡터를 우리는 법공률 벡터라고 정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공률 벡터는 T'S를 U 벡터에 내린 정사형, 즉 벡터 사형을 우리는 법공률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된다.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카파엔, 자, 요 법공률 벡터에서 여기 곱해진 요 벡터의 내적으로 곱해진 요 부분, 즉 T'S와 U 벡터의 내적을 우리는 점 P에서 곡선 C의 뭐다? 법공률이라고 우리가 한다. 자, 공률은 우리가 실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공률은 요렇게 우리가 카파엔을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고 요놈을 법공률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공률 벡터에서 요 내적 부분만 따로 뗀 것을 우리는 법공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왜 법공률 벡터 KN이 이렇게 표시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요 T 벡터, T하고 요 T'은 서로 수직이라는 거. 자,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곡선에 접하는 단위접 벡터에 수직인 벡터가 요 공률 벡터 T'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요 놈이 T'이 되는 이유는 요 T'이, 그쵸? 요 놈이 이런 거 수직이 되는 이유는 요 놈의 벡터의 크기가 1, 즉 상수이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은 수직이 된다는 거 이미 우리 다 공부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요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U 벡터를 해봅시다. 자, 요 벡터를 단위법 벡터인 U 벡터라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T'S라고 하는 공률 벡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법공률 벡터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요 T'S를 요 U 벡터에 내린 벡터 사형, 즉 이렇게 우리가 정사형을 시켰을 때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벡터,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금부터 KN이라고 하고 요 벡터를 우리는 법공률 벡터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우리가 편의상 L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법공률 벡터 KN은 결국 요 U 벡터 방향의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전체 크기분의 L을 요 U 벡터에 곱해준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U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분의 L. 곱하기 U 벡터.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주죠. 그런데
U벡터라고 하는 것도 단위법 벡터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1이죠, 1. 그럼 결국 L 곱하기 U벡터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L이라는 건 뭐냐? 자, 편의상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L이라고 하는 것은 요 빗변인 T'S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 세타가 요 T'과 U벡터의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코사인 세타 대신에 T'S하고 요 U벡터의 그 내적을 T'S 요놈의 크기와 U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나눈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코사인 세타 곧 요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요놈 약분되고 요 U벡터의 크기는 1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요놈은 T'S와 U벡터의 내적이 되어지죠. 그럼 요게 지금 뭐다? 요 길이 L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요 L 대신에 요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국 T'S와 U벡터의 내적 곱하기 U벡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곡률 벡터가 지금 정의적으로는 곡률 벡터 T'S를 단위법 벡터인 U벡터에 내린 정사형 시킨, 즉 요 벡터 사형에 해당되는 요 놈을 우리는 가리키는데 요 놈을 우리가 요 벡터를 KN이라고 했을 때에 K는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즉 요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고 그 정의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되는가를 직접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표시된 벡터는 법곡률 벡터이고 요 법곡률 벡터에서 요 내적 부분만 따로 떼왔을 때에 요 놈을 우리는 카파 n이라고 적고 요 놈을 우리가 점 PS의 요 곡선 C의 법곡률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법곡률인 카파 n을 요 카파 n을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거죠. 자, 요 분모는 우리가 곡면의 제1기본 형식이고 요 분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곡면의 제2기본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 P에서 방향 du 대 dv로의 법곡률 카파 n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곡면의 제1기본 형식분의 제2기본 형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차분하게 선생님과 같이 조금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요 x 이꼴 x 자 ut, vt 자, 요 놈을 우리가 고유조각 사상 x 이꼴 xuv 요 uv 위의 그쵸? 한 점 P 요 P를 지나는 정칙 곡선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칙 곡선 C라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점 Ps의 곡선 C의 단위적 벡터 TS 점 Ps의 이 곡선 C의 단위적 벡터 자, 요 TS 요 TS는 우리가 TS 이걸 우리가 요 놈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요 놈은 자, 결국 우리가 요 단위적 벡터라는 것은 그쵸, 요 점 P를 곡선 요 C에 해당되는 요 놈을 우리가 S에 관해서 뭐 한 거죠? 미분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단위적 벡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곡선에서 단위적 벡터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곡선에 접하는 그쵸? 요 단위적 벡터라는 것은 결국 이 곡선 C의 뭐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쵸? 속도 벡터인데 그 크기가 1인 속도 벡터라 생각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적 벡터 t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즉 tx dx dt, 즉 요 놈은 우리가 요 곡선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요게 속도죠, 그렇죠? 속도인데 요 속도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가 t이기 때문에 요 속도 벡터를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즉 dx dt로 나누어 준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 곡선을 우리가 s에 관해서 미분한 게 결국 단위적 벡터인데, 요 단위적 벡터라는 것은 결국 요 정칙 곡선 c를 정칙 곡선의 c의 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크기가 1인, 그쵸?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단위적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놈을 우리가 이제 곡률 벡터인 우리가 T'S를 지금 알아보려 하는데, 자, T'S는 우리가 그대로 적어보면 dt를 다시 s에 관해서 미분한 거죠. 자, 뭐라고요? dt를 다시 s에 관해서 미분한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t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 ddS는 그대로 적어주고, t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놈이죠. 그렇죠? t가 요 놈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dx dt 나누기 dx dt의 크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dx ds라고 하는 것은, 자, dx ds 하는 건 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d dt. 자, d dt를 적어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t라고 할 수 있죠, t.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렇게 지금 요 식을 몰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곡률 벡터인 T'S라고 하는 것은 t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dx dt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왜 이렇게 고쳤냐면 지금 이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 t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랍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요 세어럼 56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워서, 그쵸, 외우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가를 책마다 그 설명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거의 알쏭달쏭 여러분 읽어봐도 이해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책 봐가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단위적 벡터 t하고 단위법 벡터 u는 서로 직교하죠, 그렇죠? 직교. 우리가 곡면상의 어떤 곡면곡선 C를 생각했을 때에 이 C 위에 한 점 P에서, 자, 접하는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니까 요 단위법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T라고 하는 것은 요 P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곡선에 접하는 접벡터들의 모임인 그 평면에 요놈이 수직이니까 당연히 요거하고 요놈하고 수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이 자명한 얘기죠. 자,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t하고 u 벡터의 그 내적은 제로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요 식을 양변을, 자, 요 시간 t에 관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좌변을 우리가 미분하면, 자,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자, u는 그대로 하고, 플러스 t를 이대는 그대로 하고, u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그죠? 요놈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을 하나 내낼 수 있냐면, 자, 요놈. 자, 즉, dt, 자, u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t와 du, dt의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왜 복곡률 카파인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카파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의에 의하면, 자, 결국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카파N이라는 것은, 자, TS 콤마, 지금, 자, TS 콤마, 아니, 살짝 선생님 잘못 적은 다시. T 프라임 S 콤마 U. 벡터의, 자, 요 놈과 요 놈의 내적으로 원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T 프라임 S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T 프라임 S라는 것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T 프라임 S 대신 요 놈을 여기다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결국 요 놈으로 나눴다는 것은 어쨌든 DTT에다가 요 놈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 벡터의 크기는 뭐다? 실수값이기 때문에 내적 밖으로 묶어낼 수 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쟤를 우리가 액면대로 적어보면 dx dt의 크기분의, 자, dt dt인데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내적의 성자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요 뒤로 끄집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요 놈을 들고 들어오면, 자, dt dt, 자, 하고 u 벡터의 내적에다가 우리는 이제 뭘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렇죠. 요 놈을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누기 dx 우리가 dt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요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 놈을 또 계속 이어서 한번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놈, 요 식을. 자, dtt, u, 즉 dt, dt, u 벡터의 요 놈과 요 놈의 내적은 요렇게 적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놈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에다가 du, dt. 자, 나누기, 자, dx, dt의 크기. 자, 요렇게 우리가 요 놈을 적을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런데, 자, 여기 뭐, 이러 보이는 t. 요 t라는 것이 또 요 놈이죠. 요 놈. t가. t 대신에 요 놈을 또 여기다가 집어여 버리면, 역시 나누기 요만큼이 내적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자, dx, dt. dx, dt는 그대로 두고, 자, dx, dt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고, 자, 나누기, 또 dx, dt의 크기가 밖으로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요놈이 이제 제곱이 되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을 나누었던, 그쵸? 요 놈을 나누었던 요 놈이 다시 밖으로 나오면 또 나눗셈 해주고, 요 놈을 이제 두 개로, 제곱으로 나눈 셈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 이거 살짝 치우고 요 위에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놈이 이제 요 위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또 적을 수 있냐면, 자, 요 분자는, 자, dx, dt 하고 du, dt의 내적이라고 적어주고, 분모에 지금 요만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적을 수 있죠. dx, dt, 자, dx, dt. 요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에 dt를 곱해버리면, 자, 그러면 분모는 dx, dx의 내적이 되고, 분자는 dx, du의 내적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요 분모는 결국 공면의, 그쵸, 제1기본 형식의 정의 그대로죠. 우리가 공면의 제1기본 형식의 원래 정의 요 놈이죠. 그리고 분자는 공면의 제2기본 형식 정의 그대로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요 법곡률 카파 n을 쭉 변형했는데 결국 요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2기본 형식은 스몰 e에다가 du 제곱, 2배의 스몰 f에다가 du dv, 그리고 스몰 g에다가 dv 제곱, 그리고 대문자 라지 d의 제1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고 2배의 라지 f du dv,
그리고 라지 C의 dv제곱.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요 법곡률 카파엔을 계산하다 보면 우리는 제2기본 형식을 구해서 제1기본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따름 정리를 우리가 자, 살펴보니까 주어진 점에서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의 법곡률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들의 법곡률을 구해보면 다 똑같아요. 접선이 같으면 같은 접선을 가지는 곡선들끼리는 그 법곡률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몇 번 계속 나오는 요 접선 방향의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요 개념이 좀 약한 분들 위해서 선생님 밑에, 자, 요 밑에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접선 방향 du 대 dv, 내지는 요 같은 말로 우리는 요놈을 du 분의 dv, 그러니까 du와 dv의 이 비를 우리는 이제 접선 방향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접선의 방향이 du 값하고 dv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의 48에서 우리가 접평면의 정의를 봤죠. 자, 지금 선생님 곡면은 복잡하니까 적지 않았는데, 우리가 곡면상에 어떤 한 점 P가 있고, 이 P에서 그 곡면에 그을 수 있는, 그쵸, 그 곡면에 우리가 접벡터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접벡터들을 몽땅 모아놓은 그 평면이 바로 뭐다? 우리는 요놈을 TPN, 즉 접평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 점 P를 우리가 어떠한 곡면에 있는 한 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이 있겠죠. 그 곡면상에 있는 점 P를 지나는 그 곡면에 놓여 있는 많은 곡선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각각의 곡선들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접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접벡터 dx를 이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그려놨는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P에서 접하는, 지금 곡면을 선생님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점 P에, 그쵸, 점 P를 지나는 곡면상에 많은 곡선들이 있을 텐데, 그 곡선들의 그쵸, P를 지나는 그 곡선들의 접하는 P에서의 접하는 그 접벡터들을 많이, 그쵸, 여러 방향으로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접벡터들이 놓여 있는 평면을 우리는 접평면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제 P에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모든 접벡터들은 동일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접벡터 중에서 우리가 소위 유매개곡선, 자, 우리가 유매개곡선 배웠죠. 아주 특수한 기준이 되는 곡선 중에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유매개곡선과 V매개곡선 두 개를 배웠죠. 자, 그러면 그 유매개곡선의 접선, 요 놈이 바로 뭐다? 유매개곡선의 접선 벡터고, 자, 요 놈을 우리가 V매개곡선의 뭐다? 우리가 접선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놈의 합벡터가 요 방향으로, 그쵸, 접선이 만들어지는, 요 방향으로 가는, 그쵸, 물론 여기에 분명히 요 놈을 접벡터라는 분명히 곡면상의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벡터 dx를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는 u맥의 곡선의 접벡터하고 v맥의 곡선의 접벡터의 그 합으로, 합벡터로 우리가 표시하죠. dx라는 것은. 자, 일단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점 P가 이제 점 P를 우리가 결정해서 주게 되면 요 XU라고 하는 거하고 XV라고 하는 요 놈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XU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 P에서의 U맥의 곡선의 접벡터, 그쵸? 접벡터라는 사실. 그리고 XV라고 하는 것은 점 P가 주어졌을 때에, 그쵸? V맥의 곡선의 요놈이 접벡터랍니다. 그러면 이 XU하고 XV에 요 DU하고, 자, 요 두 벡터에 DV라는 요 실함수를 그쵸? 곱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dx 값이 1이고, 자, dx 값이 요놈 1이고, dv 값이 1일 때는 요 자체가 점 P에서의
지금 U 매개 곡선의 그쵸 접백타고 요놈 역시도 그쵸 XV 자체가 V 매개 곡선의 접백타가 되겠죠. 그러면 요 DU가 요놈이 2가 된다고 또 이게 3이 된다고 또는 얘가 2분의 1이 되고 즉 DV도 2가 되든지 3이 되든지 이놈이 2분의 1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 DU, DV란 요 실함수가 그쵸 실함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요 벡터가 즉 XU, DU라고 하는 요 놈이 요 U 매개 곡선의 접벡터가 되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DU 값을 변화시켜도 여전히 XU, DU라고 하는 요 놈은 U 매개 곡선, 요 방향의 벡터가 그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지. 그 접벡터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XU도 DU가 이럴 때 특수한 꼴인 XU 역시도 U 매개 곡선의 접벡터고 XU, DU라고 표시해도 역시 U 매개 곡선의 접벡터인데 다만 XU, DU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실함수 DU 값에 따라서 DU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요 벡터, U 매개 곡선의 접벡터인 요 놈의 길이가 요만큼 올 수도 있고 DU 값에도 이만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DU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XV, DV도 DV 값에 따라서 이만큼 될 수도 있고 이놈이 이만큼 될 수도 있고 이만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P를 지나는 접벡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제를 잘 하셔야죠. 어떤 곡면 위에 지금 점 P가 있고 그 곡면 M 위에 있는 이 점 P에서 그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접벡터를 우리가 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무수히 많은 접벡터 중에서 요와 같은 접벡터는 요 XU라는 예를 들어서 XU가 딱 요 놈의 반이래 봅시다. 반. 그리고 XV도 요 놈의 딱 반. 그러면 요와 같은 벡터를 만들려면 요 놈이 XU, DU, XV, DV 되는데 요 DU 값이 얼마가 되고 7/2가 돼야 되겠죠. 요 DV 값도 얼마 7/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의 딱 두 배를 가져와서 뭘 결정한다? 요 벡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만약에 이 XV라는 기본이 요 놈이 딱 3등분 안 돼요. 3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요 XV가 3분의 1에 해당된다면 요 놈이 뭐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기본 XV 벡터, 기본 XU 벡터를 주고서 요 방향의 접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접벡터는 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 벡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DU 값이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DV 값이 반드시 3, 즉 DU, DV, B가 이렇게 2대 3이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요 놈이 요 값이 4가 요 값을 4로 두고 요 값을 6으로 둬도 상관없죠. 요 방향에 그쵸 요런 놈을 6배 한 벡터와 요 방향을 우리가 무슨 말이겠죠? 요 방향을 이제 4배를 한다고 해서 요 놈과 6배 한 요 놈하고 자,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4배 한 요 놈하고 요렇게 연결해도 이 방향은 똑같죠. 그죠? 자, 선생님 좀 애매하게 그러는데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B라고 하냐면 요 놈이 2가 되고 요 놈이 DU가 2가 되고 DV가 3이 될 때도 요 방향의 벡터고 DU가 4가 되고 DV가 6이 돼도 역시 이 방향의 벡터죠. 그러니까 방향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요 어떠한 접벡터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요 DU하고 DV의 뭐에 달다? B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접벡터의 방향 이렇게 하면 DU 대 DV라고 내지는 DU분의 DV 이런 식으로 DU와 DV의 비로소 요놈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을 좀 깊이 공부하고 학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미분기하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책에 또한 설명이 전혀 없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곡면상의 한 점 P가 있으면 그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의 접벡터들은 동일한 평면에 있을 것이고 그 곡선 중에 가장 특별한 곡선 두 가지, 하나 소위 U 매개 곡선 그리고 V 매개 곡선의 기본으로 주어지는 접벡터,
그 하나를 우리는 XU라고 하나를 우리가 XV라고 했을 때에 XU에다가 DU를 곱한 거, 실함수 DU를 곱한 거, XV에다 실함수 DV를 우리가 곱해놓고 요 DU와 DV 값을 몇 B만 결정이 되면 그 B에 따라서 뭐다? 나머지 모든 접եկ타들이 다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만약에 XU 우리가 자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백타 중에서 분명히 우리 계산하다 보면 1,0,0일 수도 있답니다. 전피를 적용했을 때에 자 전피에서 V 매개 곡선의 접백타가 자 요 경우는 보통 이 P를 원점으로 잡는 경우죠, 그렇죠? 이렇게 0,1,0 V 매개 곡선의 기본으로 주어지는 접백타가 0,1,0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접백타 dx, 임의의 접백타 dx는 분명히 XU를 DU배하고 XV를 DV 했을 때에 DU, DV, 제로 이런 걸로 표시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 DU 값이 어떤 값을 DU, DV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접백타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접백타의 방향은 이 DU와 DV 값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DU가 2고 DV가 3이면 2,3,0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만약에 DU가 4고 DV가 6이면 4,6,0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요 두 벡터는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DU하고 DV의 B만 같으면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선생님이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공면상에 있는 한 점 P를 결정했을 때에 그 P에서 접하는 벡터들은 접벡터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P를 지나는 많은 곡선 중에 특수한 두 곡선, 즉 하나는 U 매개 곡선, 또 하나는 V 매개 곡선, 그 특수한 두 곡선의 기본 접벡터인 XU와 요 XV를 요 놈을 XU와 XV를 가지고 요 놈을 실함수 DU배 해주고 요 놈을 실함수 DV를 했을 때에 그 DU와 DV의 B에 의해서 모든 방향의 P를 지나는 모든 방향의 접벡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공면 ME의 전 P에서의 임의의 접벡터, 그렇죠? 임의의 접벡터는 우리가 요 DU하고 DV 값을 특별히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은 1을 만족한다, 그렇죠?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의 합을 1이라고 두고 요 놈을 만족하는 DU와 DV의 B를 우리가 생각해도 임의의 모든 P를 지나는 그쵸 P에서 그 모든 임의의 접벡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두냐 그러면 자, 우리 두 가지죠. 왜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두느냐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요 놈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DU 제곱하고 DV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그쵸? 요 놈을 만족하는 DU 대 DV B를 가지고서 P를 지나는 모든 방향의 접벡터를 우리는 다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둔 이유는 DU를 코사인 세타, DV를 사인 세타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뒀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랍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DU가 코사인 세타고 DV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 그림. 자, 우리가 기본 벡터, 그쵸?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벡터. 지금 이게 지금 요 칠판 자체를 여러분 말하는 요 접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칠판이라는 접평면에 놓여 있는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벡터인 XU. 요놈이 1,0,0이라겠죠. 그래서 스님이 요놈 1로 잡고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리고 XV가 V 매개 곡선의 기본 접벡터가 0,1,0이죠. 요놈을 우리는 XV는 0,1,0 이렇게 잡았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자, 이와 같은 평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하나 이렇게 자, P를 지나는 이 평면에 놓여 있는 접벡터 하나를 우리가 딱 생각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과연 이 접եկ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지금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되고 du가 되고 요만큼이 그죠 dv가 되게 자, 요 접եկ타 dx가 2분의 1, 2분의 3, 0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요만큼이 2분의 1이고 요만큼이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du가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du를 코사인 세타, dv를 사인 세타로 치환했다. 즉 이 말은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을 우리는 1로 뒀다는 얘기죠. 자, 요 말에 의해서 같은 말이죠.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자, 이 du가 지금 뭐가 된다?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그 세타가 60도면 되죠. dv가 2분의 3 되려고 그러면 사인이 2분의 3 되려면 요 세타가 60도면 되죠. 그 세타가 60도가 들어가면 즉 요 각이 60도이면 무슨 말이겠죠? 요 60도를 이루는 요 접եկ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이 접եկ타 운명은 du하고 dv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분명히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은 그쵸?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우리가 아까 du였죠.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요 접եկ타 자체가 du, dv,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 세타 값을 여기 세타 값을 요 시초순과 이루는 요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이 세타 값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1이 같다 칩시다. 그럼 이 접백타도 그럼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du를 자,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을 때에 이 세타 값이 결정되어지면 du가 결정되고 dv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이 분명히 지금 자, 요 각의 코사인 값이 분명히 요만큼이고 요 각의 사인 값이 분명히 요만큼이니까 요 이루어지는 각의 코사인 값이 du고 요 놈이 du고 자, 요 놈이 뭐니까? dv니까 얼마든지 요 벡터도 지금 표현이 되어지죠. 요렇게 가속표들 요 벡터 모든 벡터를 d제곱 플러스 dv제곱의 1을 만족하는 즉 du를 코사인 세타로 dv를 코사인 세타로 둔 상태에서 p를 요 점 p를 지나는 전 모든 방향의 벡터를 접벡터를 우리는 du와 dv로 우리 어떻게 하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 지금 뭐다? 자,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 이꼴 1을 만족한다라는 요 조건식이 주어지면 점 p에서 모든 방향의 벡터를 그렇죠? 모든 방향의 접벡터의 무엇을 그 방향을 요 식 하나가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방향은 우리가 du 대 dv라는 건 결국 코사인 세타 대 뭘 얘기한다? 사인 세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코사인 세타 대 특별히 사인 세타 방향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기본이 약한 분들 위해 선생님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방향이라는 것은 그쵸? 이 접벡터들의 이 방향 소위 이 접선 방향 du 대 dv라고 하는 요 의미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접벡터들이 그 방향이 du 값하고 dv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du와 dv의 비에 의해서 그 접벡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쓴답니다. 접선 방향 du 대 dv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요 du, dv와 관련해서는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의 합은 1이라고 우리는 항상 둘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둔다고 해서 그죠 어떤 접벡터의 방향도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정의를 봅시다. 주어진 점에서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의 법곡률은 일정하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금방 세어럼 56에서 계산한 이 법곡률 카파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해놓고 보니까 결국 자, 요 e라는 값, f라는 값, g, 라지 e, 라지 f, 라지 g 이런 값들은 이제 우리가 점 p를 주게 되면 요놈이 확 구체적으로 다 결정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법곡률이라는 것은 결국 du와 dv에 관한 요 두 변수에 관한 그쵸? 요놈이
du와 dv에 관한, 그쵸,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du 값하고 dv 값에 의해서 요 카파인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곡률이란 자체가 du하고 dv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은 결국 이 법곡률은 방향 du와 dv, 그쵸? du와 dv, 방향 du와 dv에 완다, 우리는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점 P를 지나는 정칙 곡선 C의 접선 방향. 자, 이 du와 dv라는 것은 곧 또 접선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법곡률 자체가 du와 dv에 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P를 지나는, 그쵸, 정칙 곡선 C의 그 접선 방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들은, 그쵸,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du와 dv가 같은, 그쵸, du와 dv가 요 접선 방향 du 대 dv가 항상 같죠. 접선 방향이 같으면 접선 방향이 같은 이 정칙 곡선들은 이 du분의 dv, 즉 du와 dv의 비가 다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곡률도 뭐하다? 같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법곡률이란 자체가 du와 dv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곡선의 접선 방향 역시도 du와 dv에 달려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접선 방향이 같다는 것은 du와 dv의 비가 같다는 말이고, du와 dv의 비가 같다는 것은 결국, 그쵸,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들의 그 법곡률은 어떻게 된다? 몽땅 다 같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접선에, 그 곡면상에서 어떠한 하나의 접선에 내지는 동일한 접벡터에 접하는 많은 곡선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접선에 많은, 그렇죠, 곡선들에 접할 수 있는데 동일한 접벡터 내지는 동일한 접선을 가지는 그 곡선들의 뭐는, 그 법곡률은 항상 같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158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법곡률 카파N과 또 법곡률 벡터 KN을 한번 실제로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 법곡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면의 제1 기본 형식 그리고 제2 기본 형식만 구하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려면 이제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죠. 자, 그러지만 이건 잘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 형식들을 구하기 위한 일단 뭐다? 지금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XU가 필요하죠. 자, 요 놈을 우리가 U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1이 되고 0이 되고 2U가 되어지고, 자, 또 XV가 필요하죠. 자, 요 놈을 V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가 되고 1이 되고 2V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X의 UU가 필요하죠. 자, 요 놈을 다시 U에 관해서 미분하면 0 되고 0 되고 2가 되어지고, 자, XUV가 필요하죠. 자, 요 놈을 V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V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자, XVV는 자, 0 되고 0 되고, 자, 미분하면 0 되고 0 되고 V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놈이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단위법 벡터인 U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놈과 요 놈의 외적 벡터를 그 외적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분자의 원을 먼저 구해 봅시다. 요 놈에서 요 놈을 곱해서 각각 빼주면 마이너스 2U가 되어지죠. 자,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빼면 마이너스 2V가 두 번째 성분이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서 각각 빼주면 요 놈이 1이 되어지죠. 요 놈을 요 벡터의 크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는 거니까 4u제곱 4v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요 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제1 기본 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기본 개수인 라지 1을 우리가 구하면, 라지 2는 XU와 XU의 내적이죠. 자, 그러면 요 벡터의 자기 자신끼리 내적이라는 것은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1제곱, 0제곱, 2u 제곱을 더하면 1 플러스 4u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또 제1기본계수의 두 번째인 라지 f는 xu와 xv의 내적이니까 자,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내적은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버리면 4uv가 되겠죠. 그 다음 라지 g는 xv와 xv의 내적이니까 결국 요 벡터의 크기 제곱이니까 결국 1 플러스 요놈은 4v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제2기본 계수들인 스몰 e라고 하는 것은 결국 xuu하고 u의 내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하고의 내적이니까 먼저 벡터 부분만 먼저 계산해 보면 곱하면 0되고 곱하면 0되고 곱하면 2니까 몽땅 다 더하면 자, 분모에 있는 루트 4u 제곱 4v 제곱 플러스 1 요거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 부분의 벡터끼리 내적을 냈을 때에 결국 그 내적이 2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f라고 하는 것은 xuv하고 u 벡터의 내적인데 지금 요놈이 0 벡터이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내적은 그대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g라고 하는 것은 xvv와 u 벡터의 내적인데 자, 요놈도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내적을 내게 되면 역시 분모는 4u 제곱 4v 제곱 플러스 1의 루트분의 분자는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자, t 이퀄 1에서 우리가 법공률을 얘기하는 법공률과 법공률 베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t 이퀄 1을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t 이퀄 1에서 자, 먼저 u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t 이퀄 1에서 u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1이 되겠죠. t 이퀄 1에서 v라고 하는 것도 역시 t 이퀄 1을 적용하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e라고 하는 것은 자, u 대신 1을 적용하면 e는 5가 되어지고 자, 라지 f는 자, u와 v에 각각 1을 적용하면 4가 되어지고 그리고 라지 g라고 하는 것은 v 대신에 1을 여기다 적용하면 5가 되어지죠. 5가. 그리고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자, u 대신에 1, v 대신 1을 적용하면 루트 9는 3이니까 여러분이 3분의 2가 되어지고 자, f는 변함없이 0이고 그리고 g라고 하는 것도 역시 3분의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du, dt가 뭔지도 여러분 아주 필요하답니다. 자, 요 놈을 미분하면 2t죠. 2t. 2t에다가 그렇죠? t 대신 1 정하면 요 놈이 2가 되어지고 dv, dt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미분하면 바로 1이니까 그냥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구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먼저 법공률 자, 요 카파 n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우리가 제2 기본 형식이 e du 제곱 자, e 스몰 f du dv 그리고 스몰 g에다가 dv 제곱이죠. 자, 요 놈을 라지 e 제1 기본 형식을 이제 분모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한 값들 중에 뭐가 없냐면 자, 이 du라든가 이 dv 이런 값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쓰냐면 분모 분자를 dt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답니다. 그러면 자, 분모 분자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냐면 자, 요 e는 그대로 적어주고 dt로 나누면 dt 제곱을 하면 du dt의 제곱이 되죠. 자, 요 놈도 우리가 dt로 나눠버리면 du dt dv dt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놈도 나누면 같은 방법으로 라지 g에다가 dv dt 제곱이 되겠죠. 자,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du dt의 제곱이 되고 이 f에다가 du dt
dv dt. 그리고 g에다가 자, dv dt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필요한 값들을 우리가 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요 라지 자리에 오는 게 지금 5가 5죠. 5. 그리고 du dt가 2니까 자, 5에다가 2를 제곱하면 20이 20. 자,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배에다가 라지 f가 4죠. 그럼 8이죠. 그럼 요 놈이 2고 1이니까 전체는 16이죠. 그 다음 라지 g가 5고 dv dt의 제곱이 요 놈 1이 오면 1이니까 5가 되어지죠. 그럼 요걸 다 계산하면 요 놈이 4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요 놈이 지금 3분의 2고 요 놈이 2니까 4죠. 3분의 2에다가 4를 곱하면 3분의 8이죠. 그 다음 요 놈은 0이니까 왕창 없어지고 요 놈이 지금 3분의 2인데 요 놈이 1이니까 3분의 2죠. 그럼 요 놈은 3분의 10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분모 문제 3을 곱하면 123분의 뭐가 된다? 10.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법공률 벡터 K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공률 카파 N을 우리가 단위 법 벡터에다가 그렇죠?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은 요 놈분의 자, 우리가 단위법 벡터를 자, 요 단위법 벡터에도 t = 1을 적용함. 즉 u 대신 v 대신 1을 우리가 적용해 버리면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u와 v 대신 1을 대입하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자, u 대신에 1, v 대신 1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자, 법공률 벡터 KN은 우리가 카파 유락인데 카파가 123분의 지금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죠. 그럼 결국 요 놈은 369분의 10을 곱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라는 요와 같은 벡터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8번을